그렇지. 자제력이 대단하다니까. 논설문, 주장을 통해 설득하는 글이 목적인 글이죠. 그러면 우리는 논설문 읽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주장하는 부분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일단 1차 포인트.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게 주제지. 주제 미리 보고 갈게요. 해양 오염 심각합니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성. 설득적이고 설명적이고요. 체계적이고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적당한 근거를 잘 대고 있기 때문에 논증적이다. 이러한 단어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북태평양 환류대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에 형성된 쓰레기 섬이라고 되어 있지. 원피스 보던 친구들 있나? 거기에 보면 어떤 지역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 그런 데가 태평양에 있어.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는 거지. 이렇게. 진짜 한 5, 6년 됐나 보다. 그거 본지. CP9 나올 때까지 봤었는데. 저거 아유 나이 처먹고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뭐 좀 어때.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철 좀 들게요.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를 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요. 인과, 이 말은 중요하네요.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 쓰여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해결. 문제점 제시해주고 해결책 제시해주는 구조를 사용해서 글을 전개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나오겠어요? 문제 해결식이 집중되어 있는 문단 떨렁 던져주고 가나 다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아니면 두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문장 여러 개 나오고 문제 해결 방식 나와 있는 것들 찾으시면 된다. 보통 인과 같은 경우에는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순서 바꿀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방식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문제 해결책 나와 있는 거 찾으시면 된다. 선지에서. 시험 포인트는 그 정도다. 이거지. 됐을까요?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1997년 찰스 무어는 실존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원래 평소에 취미 삼아서 배 타고 다니던 아저씨인데 어느 날 엄청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돌아선 아저씨입니다.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다음에요. 뭔데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오바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흥미를 유발하는 문장이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지도가 아니었었다. 이 순간 되면 배 타는 사람들은 이제 시겁하는 거지. 내가 어디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이곳은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 즉 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섬이 있다. 태평양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 섬을 발견한 찰스 무어. 궁금해. 도대체 그 섬은 뭔데요?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쓰레기 섬 세모. 그가 발견한 섬은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짐.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 체크해 놓을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쓰레기 섬은 전부 다 세모예요.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 체크해 놓을까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썼다라는 건 그 사람이 쓴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죠. 직접 인용. 흥미를 높입니다. 찰스 무어가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 세상을 여행했다. 플라스틱 세상 세모.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세모.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름이 붙여졌다. 명명되다. 명명되다. 처음 부분이죠.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이라면서 흥미를 줍니다. 흥미까지만 할게요. 사실 그렇게 흥미가 가지는 않는데 혼잣말이죠. 쓰레기 섬이 돌아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입니다. 일단 그 지역 근처에 지리적 특성을 설명해 줄 거예요.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 근데 거기가 뭔데요?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서 일단 체크할까요? 연중에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룬다.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요렇게 해류가 흐르고 요렇게 해류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슬렁슬렁 빠져나온 애들이 요런 식으로 모이면서 여기에 쓰레기 섬을 만드는데 요 지역이 고기압이라서 주변의 공기는 빨아들여서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바람이 위쪽으로 슝 올라가게 돼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더라. 뭐 그런 거겠지.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둘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뒷페이지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피했었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피했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진 거겠지. 참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습니다. 왜?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해류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오려면 정말 생 자기 힘으로만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힘들지. 바람이 없어서 생태계와 다른 곳이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평양의 사막이 그 쓰레기 섬은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한 표현이 다른 것 찾기. 그래서 세모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 얘는 쓰레기 섬이 맞는 거겠지. 얘는 쓰레기 섬이지. 쓰레기 섬의 일화와 내용, 역할. 내용은 뭐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밑에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면서 바다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아까 이 아저씨가 며칠을 헤매면서 온다라고 해놨는데 그 규모가 큰가 본데 심각한 거 아니야? 라며 문제 상황을 드러냅니다.
쓰레기 섬의 위치와 형성 과정,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모의고사식으로 따지면 사실적 이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OX 문제인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죠. 익숙해져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지 받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있고요.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 고기압을 이루며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뭡니까?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하나둘 빠지면서 정체가 되고 무풍지대의 쓰레기가 모여 하나의 섬이 됩니다. 라는 것, 순서, 과정, 사실적 이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실제 내놓을 만한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어 두시라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죠. 왜? 어디까지를 섬으로 볼 거 이거냐 이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플라스틱 요만큼 재면 되지. 근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자 떴더니 흔히 이야기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건더지는 거지. 그럼 거기까지도 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라서 일단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왜냐고? 요만큼 뭐뭐 때문이다. 내용 전개 방식 인과. 근데 이거는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끊고 요쪽으로 화살표. 인공위성이나 관측으로 비행기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 괄호해 놓은 문장 안에도 인과가 쓰여져 있죠.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 크게는 1500만 킬로미터. 야, 이 정도 범위면 나도 추측하겠다. 이씨. 로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체의 0.4%, 70만 제곱킬로면 0.4%, 1500만 제곱킬로다라고 하면 8.1%에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는 모두 인간이 버린 것이다. 쓰레기 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서 이곳으로 흘러 들어갔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태평양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남해, 동해 이야기로 가고 있죠. 자, 남의 나라의 얘기라서 그렇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나? 그럼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라고 하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서술의 범위를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로.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인간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것이다. 라면서 서술의 대상을 인간에서 우리로 축소하고 있다. 나의 문제로 고려해 주세요 라고 관심을 집중하는 거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 이 생선 어디에서 왔어? 바다에서 왔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다에 버려도 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건 바다로 버려도 된다. 그러면 문제 상황은 뭐예요? 육지 쓰레기를 바다로 버리거나 바다 쓰레기를 육지로 버리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해양 오염 이야기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야기할 문제 상황은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라고 얘기가 가겠지.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원칙 동그라미 어떤 원칙?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 돼지, 소 등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불과 2012년까지만 해도 10년밖에 안 됐어. 10년 전만 해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뭐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끊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간다. 끊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 퇴비로 만든다. and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애들이 있고 끊어. 이러한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끊어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겁니다. 육지의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에 가서 버려지기까지 차근차근 과정,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동그라미 과정. 당연한 소리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뭐 나와? 여기에다가 요만큼 밑줄 그어 놓고 여기에 여기 요만큼까지 밑줄 그어 놓고 내용 전개 방식 똑같은 거 찾기 과정 시간 순서대로 쓰려진 거 찾으면 된다. 김장하는 과정, 라면 끓이는 법 이런 거 다 과정이지.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Q. 그렇지 않다. A. 문답.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엄청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놈 새끼들은 이상한 거 바다에다가 쳐 갖다 버린다라고 하고 있고 안전하면 처먹고 지들 농사하는데 쓰라고. 두산중공업 빌려다가 그 담수화 시설 거친 다음에 마셔. 화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버려도 되나?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일까? 버리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래. 정해진 곳에 버리세요지.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의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이다. 서해벽은 군산 서쪽 200km 지역에 있는 수심은 80m다. 군산 요쯤에 있으니까 대충 한 요 정도일 거예요. 동해병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200에서 2000m 지역입니다. 포항 대충 요쯤에 있으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서 뭐 한 요 정도. 동해정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울산 여기에서 요렇게 요쪽 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대충 따지면은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어디가 있냐? 동해병 구역은 그냥 여기 써볼까?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동해정 구역은 동해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고 여기에 우리 쓰레기 60% 갖다 버린대.
확실히 머니까 조금 수고스러워도 많이 갖다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서해 병과 동해 정은 각각 27%, 여기는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입니다. 이제부터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땅에 이제 못 묻어 라고 되었었대. 이에 따라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만큼 가져오면 퇴비로 만드는 거 요만큼 만드는 건데 그럼 나머지 어떡할 거야 이거 갖다 버려야지. 땅에 묻어? 아니 법으로 못 묻어. 그럼 어떻게? 바다에 가서 버려야지. 이러한 이유로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게 된 이유 이거고 옆에 거 잠깐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지문을 줄 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험 문제는 얘네들 순서 바꾼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바꿀 만한 게 없어. 그나마 바꿀 만한 건 요거야, 요거.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가서 바다 쓰레기장에 버릴 양을 계산 후 나머지를 자원화합니다. 말 바꿀 수 있을 거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찾아내면 된다고. 진짜는 자원화하고 남은 걸 버리는 거야. 버릴 거 정하고 나머지 자원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서만 잘 보시라 라고. 됐고 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쓰레기 처리 방법 제일 좋은 건 재활용이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것들. 미세먼지만 잘 처리하면은 나는 소각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그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한다. 소가 똥 먹어야 얼마나 누겠어요 라고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처리 비용도 꽤 들고요.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었을까?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차근차근 일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 단어들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단어들 있죠. 기술 개발하고 투자했어야 하는데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 한 거지.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저는 언발에 오줌 누기. 어우 발 시려. 발에다 오줌 넣어. 뜨끈뜨끈한데 나중에 큰 문제 생기는 거지. 대놓고 사자성어는 요거 그대로 한자만 바꾸면 됩니다. 언발, 동족, 오줌 누기, 방뇨, 동족, 방뇨. 이러한 단어가 있고요. 밑에 또 확인할게요.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 계기 및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육상 매립이 금지가 돼서요. 음식물 자원화 기술도 부족하고 분뇨 정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 바다 쓰레기장을 선정해서 바다에 버려왔다. 이게 우리 현실. 무엇? 처리량이 적다.
올바른 방법은 요런 게 있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인. 다음 페이지. 정말?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바다에도 이제 쓰레기 못 버리게 생겼어.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비상의 구체적인 내용 쓰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 문장 통으로 쓰시면 되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약속했죠. 결국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육상에다 버리고 있었었는데 육상에다가 못 버려 바다에 버리기로 했었지. 전 세계인들 모여보세요. 우리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좋은 생각이죠. 도장관. 바다에도 못 버려. 그럼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오지.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에서 이거 이제 실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대책은 세워놓고 그렇게 사인했었을까? 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 동그라미. 해양 쓰레기의 전면 투기를 전면 금지한 것.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쟤네랑 한 약속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바다 버리는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전부 다 우리나라 바다인 거잖아.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어디가 있어? 여기죠. 우리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네 뇌피셜이지. 아니요.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에 대한 근거지, 근거. 근데 이러한 근거를 댈 때는 구체적인 수치나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동해병 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까 동해병이면 어디였었지? 동해병이면 동해병? 나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동해병이면 어디였었어요? 빨리 찾아줄 수 있어요? 저 혼자만 찾고 있는 것 같잖아요. 동해병 어디있지? 동해병? 여기. 제일 많이 버리는 데. 그렇지. 제일 많이 버리는 데가 제일 많이 오염되어 있겠지. 그러면 앞에 요거 그림 그려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오죠. 쫑쫑쫑쫑쫑쫑쫑. 여기가 가장 심각. 동해병 가장 심각해요.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심각한 내용은 뭐다? 중금속의 유해 물질 농도가 가장 높다. 바다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Q. 대답 A. 문답. 결국 바다의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끊어 생선과 해조류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됩니다. 끊어. 중금속으로 오염되면은 이게 차고 올라가니까 결국 생태계 제일 위에 있는 인간이 제일 많이 먹겠지.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에 일부 휴식연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 세 개를 주로 쓰는데 셋 중에 하나는 너네 올해 좀 쉬어 이거야. 덕분에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끊어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휴식연재 임시방편이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 한 해 걸러서 좀 바다 좀 쉬게 해주세요. 이거는 근본 대책이 안 돼. 그럼 근본 대책은 뭐야? 아예 안 버리는 거지. 그게 근본 대책 아닌가?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거대 쓰레기 섬도 수백 년간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해되고 이게 몇만 년 지나면 아예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겠지.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 입장에서 적당히 해라.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디가 있냐. 여기 요렇게 빨간색으로 묶어 놓을게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아 맞다. 정보를 엄청 때려줘가지고 설명문인 줄 하지만 논설문이었었죠. 글의 종류.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 갑자기 질문. 글쓴이가 이야기한 이 대책 괜찮아?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러면 되겠지. 괜찮아? 좀 이상해. 이 대책이 뭐 해양 오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줬다. 해양 오염을 막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물론 크게 보면 연관은 있지. 해양 오염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난 얘기했어. 일단 이 아저씨가 뱉어놓은 말은 체크합시다.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 대한.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 대한 이러한 것들. 대안을 개인적 국가적 차원으로 나눠서 제시했어. 일단 요거는 오케이. 됐어. 얘 안 해도 돼. 그 다음 됐어. 바다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엔 인간이 피해봅니다. 이거지.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정리된 거 볼게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얘도 사실적 이해로 OX 물어보는 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잘 기억해 보자. 읽진 않을 거예요. 해양 오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봐. 개인적 차원에서도 막을 필요가 있고 환경적 차원에서도 막을 필요가 있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막을 필요가 있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대안을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분리해서 제안하고 있다. 일단 이 말도 맞는 말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디가 있을까? 네, 8번 문제에는 빨간 거 별표 2개 미리 해놓고 이따 문제 풀 시간 드릴 텐데 그때 조금 신경 써서 푸시라 라는 것 정도.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우 수고했어. 조금만 참아. 우리 또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니까. 이 글에 등장하는 쓰레기 섬의 위치를 지도를 보고 파악해 봅시다. 쓰레기 섬이란
북대편량 환류대 주변에 맴도는 해류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플라스틱 더미를 말합니다. 북대평양 환류대 주변 해류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플라스틱 더미를 말합니다. 글쓴이가 처음에 쓰레기 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흥미유발, 관심과 흥미유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93년 바다 쓰레기장 운영. 아우 안 되겠는데 휴식연제 설정. 런던 의정서에 사인. 음식물 쓰레기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기로. 해양 투기 전면 금지. 뭐 요렇다더라. 그러는 것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 육상에서 만들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는데 제일 뭐지? 육상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뭘까? 육상에서의 쓰레기를 육상에서의 처리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 어디다 만들 거야? 여기 앞에다 만들 거야? 이 일대에 한 2, 3km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 삭발하고 나설 걸 동대표들 나가가지고. 네, 결국에는 지역이 기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한 거는 알아. 근데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이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인천 살잖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지가 여러 개 선정이 되는데 부지로 선정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삭발하고 데모하고 그런데 어디다 만들어? 그나마 저항할 사람이 적은 저기 옹진군인가? 거기다 갖다 버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를 읽고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법. 우리 아까 읽었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했었다고. 밑으로 내려와.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설명해 보자. 여기 별표 크게 하나. 일단 체크할 거예요. 해양 오염은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실효성이 나타나는데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차원에서만 설명하고 있어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야, 우리나라만 그렇게 바다 해양 아끼면 뭐하냐? 옆에 나라에서 그렇게 똥을 버리는데. 다음 개인적 차원에서 물건 아껴 쓰기라고 했는데 물건 아껴 쓰기가 해양 오염 방지랑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글의 주된 화제는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이 아니라 이 글의 주된 화제와 연결하여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방지 노력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자원 절약보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서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 이렇게 얘네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너무 두리뭉실. 그러니까 바다 해양 오염이랑 직결되는 이야기를 해줘. 이거 하나 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줘야지. 이야기.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얘도 제 기억에 문제 시험 범위였었던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때 또 다시 하게 되겠지. 다음 페이지. 오케이, 패스. 유기견 방지. 집에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목걸이나 마이크로칩 해야 되지, 걔는. 근데 우리 고양이는 왜 하란 소리가 없지? 고양이 안 하지. 왜 그렇지, 고양이는? 어? 아, 그래도 집 나가는 애들이 있던데. 장담컨대 한 6개월 이내에 우리 집 고양이 집 한번 나갈 것 같아요. 띵띵띵 누르고 있으면 문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 현관 입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얘가 마중 나오는 게. 이 언젠간 한번 집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목걸이라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 나오고 있죠. 일단 정지.